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오늘부터 서울에서는 불교계의 커다란 국제적인 행사인 세계 불교도 서울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이 대회의 대회장이신 일봉 서경보 스님을 모시고 이 대회가 갖는 커다란 의미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봉 스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커다란 행사를 준비하시기에 또 이 행사를 오늘부터 치르시기에 바쁘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 그런 큰 행사를 가지게 되신 것을 축하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네, 건강 좋습니다. 예. 실례지만 스님의 연세를 제가 여쭤봐도 실례가 안 되겠습니다. 금년이 갑인생인데 77입니다. 우리나라로. 예. 77세. 예. 그 팔순이 가까우신 연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뵙기에도 건강하시고 네. 또 하시는 일이 그렇게 많으시니 무슨 건강의 비법이 있으십니까? 예, 건강의 비법은 매일 아침 예. 1시간 반 정도 네. 단전 호흡을 겸한 참선을 합니다. 네. 예, 참선을 해서 그 참선한 힘이 네. 건강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 몇 년이나 해오셨습니까? 승려가 된 후에 지금까지 한 40년 이상. 네. 네. 40년 이상. 예. 네. 오늘부터 개막이 된 제17회 서울 그 세계 불교도 서울 대회 대회장을 맡고 계신데 이 대회는 그 어떤 의미를 찾고자 하는 대회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대회는 세계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네. 세계 공산국가, 민주국가 할 거 없이 전부 모여가지고 세계 평화 문제,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번 열리는 그런 중요한 의미는 네. 남북 평화 통일 네. 이런 문제를 다룹니다. 네. 그래서 그 공산국가, 민주국가 할 거 없이 많은 110개 지부에 네. 한 6, 700명의 대표들이 옵니다. 네. 110개 지부라 하면 110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라는 40개국이고 예. 한 나라의 지부가 하나, 둘, 10개 이상 있는 나라도 있고 네. 그리고 따라서 110개 지부 이외에 네. 세계 불교도 청년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25개 지부가 네. 겹쳐가지고 네. 한 3, 40개 그렇게 지부가 됩니다. 네. 그래서 한 지부에 5명씩 대표가 네. 파견이 됩니다. 신도도 물론 신도는 우리나라 전국 각 종파 신도들이 예. 전부 총망라해서 예. 참석할 분은 자유로 참석합니다. 신인들도 다 참석하시고. 외국에서 오는 신도도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옵서버로서 신청한 분들이 많이 오는데 네. 그분들은 자유로 네. 우리가 그 경비 부담을 하지 않고 자기네가 경비 부담을 하고 오기 때문에 일본서도 수백 명이 오고요. 네. 그건 자유로 오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모릅니다. 그러면 대회를 개최하는 나라에서 경비를 전부 부담해야 됩니까? 개인 부담으로 다. 개인 부담으로. 개인 부담으로. 그러면 경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경비 부담은 여기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날부터 네. 9일 동안 일체 숙박비, 네. 그 가운데 중요한 VIP, 네. 여기는 내왕 그 왕복 비행기표 네. 이런 것을 개최국에서 제가 모두 부담을 합니다. 지금 스님께서 그 VIP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조금 제가 VIP는 신기하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말이니까. 네. 그래서 그 VIP는 그런 분으로는 어떤 분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우리 불교계에서는 승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승왕이요. 승려왕, 아하. 신왕. 네. 그래서 태국의 승왕이 있고 네.
태국 성황은 거기는 국왕제도입니다마는 네. 그 국왕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해요. 성왕한테 가가지고요. 예, 아주 예. 국가적인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태국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예. 스리랑카도 성왕이 있는데 네. 스리랑카는 그 태국 모양으로 네. 타이틀은 국가적인 타이틀이지만은 네. 그런 제도적인 네. 성왕으로 태국과 같이 예배하거나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만은 네. 역시 그 성왕이고 버마도 있고요. 네. 그 가운데 성왕되는 분이 태국 네. 또는 버마, 네. 스리랑카에서 옵니다. 네. 네. 그분들이 VIP 구입인들이고 다른 데서는 좀처럼 안 나갑니다. 네. 이 110개 지부에서 소속된 분이 아니라 예. 그 나라에서 가장 최고 성녀 지위를 가진 분들. 네. 이분들은 모두 내왕, 네. 여비라든지 또는 특별한 대우를 해드려요. 아하. 그럼 그 태국의 성왕이라는 제도와 네. 우리나라의 종정과 그러면 같다고 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종정이라고 하는 것은 각 종파의 네. 대표자인데 아, 예. 우리나라 말하면은 18개 종단이 있고 지금 뭐 40개 이상 종단이 있습니다. 네. 그 종단마다 전부 종정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하나 네. 태국의 성황 제도는 네. 전 불교계의 각 종단의 네. 최고 대표고 네. 국가적으로 국왕 그 성왕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한 태국에는? 분이요, 한 분. 아, 그러니까 모든 종파와 예. 종단을 대표하는 사람이군요. 예. 그 동시에. 불교의 발상지라고 그럴 수 있는 그 인도 같은 데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인도는 아직 그런 제도가 서지 못했어요. 아하, 그렇군요. 네. 이번에 또 제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이번 대회에서 그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그 행사는 어떤 것입니까? 이번 대회에서 역점을 두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첫째는 세계 평화를 우리는 기원하고 네. 두 번째로는 그 남북 평화 통일 기원법회를 합니다. 네. 그것이고 또 그 가운데 특수한 것은 판차신라계를 네. 소개해서 주는 식인데 네. 이건 일반인들이 잘 모릅니다. 판차신라가 뭔지. 네. 생소합니다, 저도. 네. 부처님이 처음에 설하신 기본 5개, 네. 기본 5가지 계입니다. 네. 이 기본 5개가 뭐냐면은 불살생, 네. 살인이나 일체 모든 생명을 죽이지 말라. 네. 두 번째, 살생하지 말라. 네. 이거 오늘날 참 필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도적질하고 훔치지 말라. 그것도 또 역시 네. 세 번째는 강간하고 간음하지 말라. 네. 네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라. 네. 다섯 번째는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모두 이 범죄, 이게 폭행이 때문에 사회 불안이 모두 말할 수가 없거든요. 예. 저번 때 대통령도 뭐 범죄와 전쟁 네. 이런 말씀을 했지만은 선포를 했지만은 세계 고성들과 세계 불교 대표들이 우리나라에 모인 이 자리에서 네. 그 판차신라계를 주모로 해서 네. 전 국민에게 어떤 그 자극적인 네. 정신각성을 이룩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판차신라계를 다른 16차 대회까지는 이런 걸 안 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네. 그 우리나라에서 판차신라계를 설합니다. 그 5개라는 것은 참 그 한 가지도 빼놓을 것이 없네요. 네, 그게 세계 네. 평화주의예요. 네. 제가 유엔 정권대사로 NGO에 소속된 사람입니다만 거기 가서도 늘 그걸 떠들고 있어. 네. 세계 평화를 네. 말로만 하지 말고 네. 실천해 옮기라. 네. 불교의 불살생주의를 네. 전 세계 인류가 네. 인식이 잘 되면 된다. 예. 스님 그 5개를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5개는 첫째로 불살생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 네. 두 번째는 불투도. 네. 도적질하고 훔치지 말라. 네. 세 번째는 불사음, 네. 삿된 음행하지 말라. 네. 강간, 네. 간음. 네. 또 네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불망어. 말라. 네. 다섯 번째는 불음주,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 네. 이것이 5개입니다. 네. 네, 그것이 이번 대회 가운데 대회하는 그 기간 중에 중요한
역점을 두는 것이 거기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40주년 기념 행사라고 해서 이 세계불교 대회가 창설된 지가 지금 40년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6.25 동란 날 때입니다. 네. 스리랑카에서 창설이 됐는데 40주년 기념 행사를 곁들여서 합니다. 네. 세계 각국의 불교가 있는 나라에 40년 동안 활동한 모든 그 기사, 네. 사진 이것을 전부 실려가지고 10,000권을 발행해서 영문판과 한글판으로 네. 세계적으로 보급합니다. 네. 예. 이번에 40개국에서 참가한다고 그랬는데요. 예. 그 중에 요즘 뭐 공산권이라는 것이 말이 없어져 예, 다시피 그렇죠. 됐습니다만은 그렇죠. 과거에 공산권이었던 나라가 몇 나라나 됩니까? 지금 요번에 참석한 주 대표적으로 소련, 네. 몽고, 중공 이런 나라를 비롯해 가지고 전부 그 소련에도 그 불교가 있었어요. 예, 불교가 있습니다. 그 전부터 불교 학문은 뭐 소련에서 아주 깊이 연구를 하고 그렇군요. 있고요. 네. 요즘 지부가 하나가 있는데 네. 하나가 있는 다시 요번에 아마 설립을 신청할 겁니다. 네. 예, 청년회도 있고요. 그래 이번 대회를 통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끝나기도 전에 이 효과부터 자꾸 여쭤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답하시기 난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효과라고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세계 고성들과 세계 불교 대표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원법회를 하거든요. 남북평화통일 기원법회. 그러면 우리가 주창하는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한다고 하는 그 이념이 이런 분들이 각국에서 모여서 불교 신자는 모두 성직자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합니다. 강연도 많이 하고 설법도 많이 하고. 그러면 세계적으로 이것이 확산이 되고 또 그러기 때문에 남북 평화 통일에 큰 이점이 있다. 또 한 가지는 국위 선양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잘 치렀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한국 이미지가 아주 비약적으로 알려졌거든요. 이번도 이 불교 올림픽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위 선양이 되고 또 한 가지는 한국 불교를 중흥시키는 일대 전기가 됩니다. 이걸 잘 침으로 해서 한국 불교가 뭐 태국 불교나 일본 불교나 다른 나라 불교에 못지않게 아주 크게 그 이미지가 부각이 된다. 이런 거 한 서너 가지가 있고 그 이외에도 많은 점이 있습니다만은. 이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제가 듣기는 말이죠. 불교 올림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올림픽 대회를 한번 유치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움이 있나 봐요. 아마 서로 자기네 나라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말이죠. 한국의 이 WFP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한 20년 전부터 노력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2번 실패했습니다. 한 분이 유치를 했는데 개회 일자를 며칠 안 두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한국에 잠깐 나갔어요. 출국을 했습니다. 그런 때문에 그때 또 뭐 한 번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조계종 전국 신도 회장으로 되는 김의원인데 이분이 또 유치를 해가지고 여기 그 상림위원 본부 사람들이 답사까지 해서 현재 그때 또 그 막판에 그만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세계 불교 대회 임원들 40개국 임원들이 한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한다고 그러다 안 오고 한다고 그러다 안 오고 그러니까. 신용도 없고 한국이 그렇게 된다면은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청담 스님이 하나하나 유치를 못하니까 그만 세계 고성 지도자 대회라고 하는 것을 한국에서 한 번 만들어가지고 한 번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다가 작년 재작년에 LA에서 할 때 중공이죠. 그러니까 중국. 중공하고 대만하고 우리하고 3개 국가가 경쟁을 했어요. 그때
치열한 그 운동을 좀 했습니다. 네. 하고 그때 큰 영향을 받은 것은 네. 우리가 세계 올림픽을 치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세계 올림픽이 아주 유례 없는 그런 큰 상황을 이뤘기 때문에 예, 한국에서 해야 된다. 야, 그렇게 해서 만장일치로 가게를 얻고 아주 유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야, 올림픽 덕택이 큽니다. 예, 우리나라에선 지금 올림픽을 그렇게 치르고도 그리고 나서도 금방 그 잊어버려서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의아해한다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만 이 나라 밖에서는 아마 우리나라의 올림픽에 대한 그 인상이 대단한가 봐요. 상당히 인상이 좋습니다. 특히나 그 외국에서 그 거주하고 계신 우리 동포들은 대단한 그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나 봐요. 이번에 세계 올림픽이 아주 세계적으로 좋은 파문이 던져졌습니다. 일봉수님께서는 그 동안에 그 해외 포교 활동에 많은 그 힘을 써오셨고 특히나 그 미국서는 아주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포교 활동을 한 지는 오래됩니다. 어떤 동기로 하셨습니까? 동기요? 네. 여러 가지 동기가 있는데 처음에 그 제 그 출생지가 제주도입니다. 예. 제주 서귀포시인데 저 자당님이 어머니가 그 태몽을 가지셨어요. 네. 이상한 태몽인데 어떤 한라산 상봉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백발 노인이 큰 그 주장자 지팽이를 짚고 내려와 가지고 도복을 입고 그 어머니 이름을 부르고 나오라는 거예요. 문 밖에 나가니까 손을 펴라. 손바닥을 펴니까 무슨 새파란 다이아몬드 하나를 손바닥에 넣어줘요. 이게 뭡니까 하니까 삼장전인이다. 이걸 왜 저한테 이렇게 멀리서 와서 절 주시고 이게 삼장전이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부인은 이것만 가지고 삼장전이라는 말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다른 사람은 얻지 못하는 것이고 부인이라야 얻을 이 물건이기 때문에 왔다. 그래서 인홀불견으로 그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동네 분이라든지 여러분들한테 모두 물어도 그 삼장전이라는 말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뭐 헛말이지. 그러다가 그러니까 제가 자당 어른께서도 그 삼장전인이란 말은 전혀 모르죠. 듣지도 쓰지도 않던 얘기인데 처음 들으셨군요. 처음 듣고 그분 제주도 내에 있는 인사는 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잘못 들었다 그래요. 꿈이라면. 근데 그 후에 16세 때에 애를 비롯해 가지고 그 사사삼경을 배우고 모두 그 학문을 열중하다 보니까 신경쇠약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출가할 뜻을 제가 가지고 출가라고 하는 것은 승려될 입산수도할 생각을 가졌어요. 그 동기는 유교에서 또 도교에서 많이 공부를 했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 내 구석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해봐도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 도내에서 그때만 해도 옛날 아닙니까? 비행기도 없는 때고 그러니까 한번 세계를 무대로 해가지고 한번 그 큰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뜻을 가짐과 동시에 신경쇠약이 걸리고 아주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병을 낫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쯤에 어떤 고성을 한번 만났는데 전라도 구례 화엄사에 계시는 김혜운이라고 하는 도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제주도 간 때 만났거든요.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 신경쇠야 이 몸이 이렇게 병이 낫지도 않고 또 내 뜻이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 뜻을 이룰 수 있고 첫째 건강이 회복이 돼야 할 텐데 신님 같은 도인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묻습니다.
그러면 그런 뜻을 가지고 건강 회복을 하려고 하면은 입산수도를 해서 네. 참선을 하면은 참선해서 도를 통하면은 세계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큰 그런 대도리를 얻고 그래서 세계를 무대로 해서 큰 일을 할 수 있고 참선을 한다고 하면은 건강이 회복이 돼서 정신력이 좋아지고 건강이 회복된다. 그래서 아주 그때 입산수도를 결심히 해가지고 부모님이라든지 조부모님까지 계신 때인데 허락을 받으려고 하니까 유교 집안이 돼가지고 네. 아주 강력히 거절합니다. 네. 그럴 때 그때의 그 고성을 네. 어머니가 만났습니다. 네. 만났는데 삼장전이라는 걸 또 물었어요. 네. 어머님도 좀 이상한 그게 있었던 그걸 모양이죠. 계속 모르니까, 그걸 기억하고 계시네요. 삼장전이란 말은 삼장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팔만대장경을 삼장이라고 합니다. 네. 전인이라고 하는 것은 팔만대장경을 전소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인께서 네. 아들을 낳을 그 태몽을 그렇게 꾸었다고 하면은 네. 그 아들은 네. 성녀가 돼야 합니다. 신임이 돼야 하니까 네. 그 말을 듣고 강력히 거절하고 하다가 야에는 벌써 팔자가 운명이 네. 삼장전이라고 하는 그런 몽조도 있고 그래서 허락을 받고 고래 가지고 성녀가 되었습니다. 성녀가 된 후에 제주도를 떠나가지고 여기 한국 내에 네. 여러 명산자철에서 참산도 하고 네. 강도 받아가지고 팔만자전도 배우고 그러고 일본에 건너가서 유학도 하고 네. 또 돌아와서 동국대학교에서 그 대학원을 다니고 네. 그 뒤에 국내에서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동국대학교 여러 군데서 그 강사 생활도 했고요. 그러다가 처음에 버마 상가대학, 네. 또 서독 함부르크 대학, 네. 그렇게 그 교환 교수로 갔다가 네. 돌아와서 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초청을 받고 네. 그래서 미국에 건너가 가지고 네. 포교사로서 포교하면서 네.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 그것이 처음에 미국에 발을 내디딘 처음 그때만 해도 한국 승려가 네. 미국에 건너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네. 한국 불교는 전혀 재료였어요. 일본 불교만 해도 그때 80년이 됐고 네. 중국 불교만 해도 한 30년 이상이 됐는데 어디에서요? 미국에서요? 미국에 네. 한국 불교는 전혀 불모지였습니다. 네. 제가 처음으로 가가지고 강의를 할 때 선을 강의하니까 네. 모두 선의 스토리를 좋아해서 학생들이 좋아하고 네. 또 동시에 그 사람들이 그 절이라고 새집을 얻어가지고 네. 일요일 날 또 포교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여러 해 동안 거기 있으면서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스님께서는 독일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그 세계 각지를 다니시면서 선을 강연을 하시고 또 우리 포교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우선 강연하실 적에는 어느 나라 말을 쓰십니까? 강연할 때는 다른 대학에서요? 나라는 네. 다른 나라는 뭐 영어 아니면 통하지 않으니까 네. 영어를 가지고 네. 어디든지 영어를 가지고 독일에서 강연하실 때도 영어로. 대학에서 그럼 강의하실 때도 영어로 하시고. 네, 그러면요. 그렇군요. 영어 아니면 통하지 않죠. 독일어라든지 불란서라든지 많이 다녀왔습니다만은 말이 서툴고 그건 수준이 아주 낮았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그 학이라고 하는 게 영어죠. 그 미국의 교환 교수로 가 계실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도 기억에 남으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많죠. 처음에 가니까 고무신을 신고 그때는 저 회색 장삼, 한국 장삼 이런 빛이 아니고 삐딱입니다. 머리를 빡빡 깎은 승려가 가니까 그때까지는 한국 승려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일본 승려, 중국 승려만 봐서.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길에서 만나면 가라데라고 해요. 가라데. 가라데라는 말이 일본의 우리나라의 강수도, 태권도 같은. 태권도죠.
나 가라데다. 네. 가라데 선수라고 그래요? 예, 가라데 선수라고.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미국만 해도 흑인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가라데라는 무서워해요. 그것이 신문에 자꾸 보도되고 성녀가 가라데 겸해서 한다. 네. 또 강의를 할 때는 선강의를 해가지고 자꾸 가라데를 또 물어요. 네. 물으면은 소림굴에서 네. 소림 달마대사가 소림굴에서 선을 가르치면서 이 태권도 그 무도를 가르쳤거든. 네. 불교 활법 네. 무술 네. 불교 무술 네. 이것을 쭉 설명하죠. 네. 실제로 그 이론적으로는 내가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 가르치를 못해요. 네. 하나 그것이 자꾸 네. 뭐 입을 통해서 저 시상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고 또 그 다음부터는 글씨를 네. 선필이라고 해도 모필 글씨 써요. 네. 이 서양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 종이에다가 모필을 가지고 글씨 쓰는 거 전시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30회 이상. 네. 그래서 그것이 대통령, 장관, 뭐 도지사한테 전부 들어가거든요. 네. 기증으로. 그런 것이 모두 그 계기가 돼가지고 네. 제가 6, 7년 동안 있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한 32년 돼요. 하나 있을 때 일반 대학이 아니라 네. 천주교 네. 또는 기독교 계통의 대학까지도 모두 신비스러우니까 네.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가서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절에서는 일본 불교 절이 거기 많습니다. 네. 참선을 앉아서 설법을 하거든요. 네. 설법을 할 때 불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설법할 때 지진, 육종진동이라고 해가지고 지진이 일어난 6가지 종류. 네. 천우사하고 허공에선 그 꽃비가 내리고 네. 그런 그 경에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내가 설법을 밤에 하는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네. 저기 산프란시스코 서쪽에서 예.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설법하는 도력으로서 육종 진동이 일어났다. 네. 그래가지고 그게 또 호소문이 나가지고 네. 신기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 도인이다. 네. 그래가지고 내가 짚고 다니는 이 주장자, 네. 집행이가 있거든. 참선 가르칠 때 네. 이걸 서로 얻기 위해 가지고 수제자한테 하나 주었습니다. 네. 하니까 그 다음 가는 제자가 밤에 도적질 해갔거든. 거기 가서. 예. 그 불교의 그 가장 큰 원리는 오계를 어겼군요, 그 사람. 그렇죠. 네. 이 주장자가 선에서는 아주 실력 있는 네. 이걸 가지고 모두 지휘하거든. 네. 군인이 그 지휘봉과 같이. 네. 그러니까 그걸 두 형제가 네. 그 큰 제자하고 작은 제자하고 소송까지 했어요. 서로 가지겠다고. 가져갔다. 이걸 가지면 수제자가 된다는 거야. 네. 그거야 일봉 스님께서 결정할 문제지 소송으로 되는 일입니까? 그거?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선 그것은 돌려받았어요. 네. 큰 제자가. 네. 그것이 스토리가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겸해가지고 그 미국에서 그 뭐 정부에서도 네. 기념일을 제정해주고 뭐 일봉 스님의 날을 정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끝이 뒤에서 생각이 남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아마 세계에서 박사 학위를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박사 학위는 처음에 그 콜롬비아 대학 교환 교수로 초청을 받고 네. 각 대학에서 한 6개월 동안씩 그 선 강의를 하다가 네. 끝에 가서 그 필라델피아 주에 네. 템플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네. 템플 대학교에서 종교학 교수로 네. 종교학을 동양관계 종교를 강의해달라. 네. 그래서 그 교양학 과목이죠. 네. 그러면서 미국만 해도 그 논문을 내야 합니다. 네. 논문을 직접 점수를 따야 되거든. 네. 교수하면서 동시에 내가 강의를 받으면서 네. 그래서 논문을 제출해가지고 네. 처음으로 받은 것이 그 철학 박사입니다. 네. 조당집을 통한 한국 선불교 연구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그 책이 논문집이 세계적으로 한국 선불교를 알려면은 네. 그 책을 안 보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처음으로 철학 박사. 그 다음에는 늘 출입을 하고 네. 갈 때마다 서예전 네. 또 강의 네.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모두 그 미국 사람들이 나를 대우를 잘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가지고 강의를 청하면은 예. 강의를 마치고는 꼭 글씨를 써달라고요. 예. 서예를 한 10여 폭 써달라고 해서 네. 써주거든요. 예. 그 받는 사람들이 그 대학 총장뿐만 아니라 저명한 인사들이 받습니다. 네. 그러고 또 강의를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러한 공로로 예. 대우를 해준다고 해서 네. 박사학위를 줍니다. 아, 그래도 그 박사 학위가 어디 그렇게 글씨나 하나 써주고 뭐 이런다고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받을만 하시니까 지명도가 주겠지요. 알려졌기 때문에. 예. 그게 그래서 모두 몇 개나 받으셨습니까? 거기는 뭐 종교학, 정치학, 교육학 뭐 다 들어있는데 네. 명예 박사는 그 학교에 있는 과목에 예. 과목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69개를 받고 60 몇 개? 9개요. 69개의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요번에 스리랑카의 오픈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네. 거기에 부총장이 여기에 지부 대표로 한 사람이 옵니다. 네. 거기에 5명, 연합은 분이 오거든요. 네. 그 박사 학위를 네. 가지고 와서 네. 나한테 또 전수합니다. 아, 수여합니다. 이번에 또 받으시는군요. 그냥 70개가 좀 되죠. 제가 박사 학위를 이렇게 받기가 어렵고 못 받은 이유를 지금에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봉스님께서 70개씩 가지고 계시니 제 차례 오겠습니다. 아니 선생님이야 뭐 제가 소개하면 될 겁니다. 그게 어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희는 그런 걸 못하죠. 그런데 하여간 그건 기네스북에 오를 일입니다. 그렇죠? 예, 기내식 한 분이 예. 명예 박사 이런 박사 학위 논문 통한 박사 해가지고 70개 가지고 계신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세계적으로 2번째입니다, 제가. 아, 또 그런 분이 계셨습니까? 지금 한 90몇 개를 가진 분이 있는데 네. 미국의 천주교 대학교의 총장입니다. 어허. 이분은 세계적인 천주교 학교에서만 네. 천주교 대학에서만 받아요. 네. 그것이 합쳐가지고 저보다 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고, 네. 그 다음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네. 이 일봉 스님께서는 그 동안에 책을 500권이나 쓰셨다고 그래요. 예. 500권 읽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은. 근데 500권을 어떻게 쓰셨어요? 554권인데 예. 부처님은 뭐 8만 대장 정도 내놓으셨는데 550권. 원효 대사가 400권을 썼어요. 예. 그래서 400권이 모두 분실돼 가지고 몇 권이 안 남았는데 저 경우는 페이지 수가 전집으로 나온 것은 10권짜리도 있고요. 네. 가지각색입니다. 네. 시를 한시, 선시를 잘 써요 제가. 네. 일본에서는 모두 잘 평가를 잘 합니다만은 시라고 하는 것을 지을 때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여행 갈 때, 산에 오를 때, 또 산책할 때 저절로 나오거든요. 그것을 모이면은 책이 한 권이 되고 또 글씨를 서예를 많이 하니까 서예전 한 번 해내면 그거 모여가지고 책이 한 권 되고 네. 또 어디 가서 강의해내면 그거 모이면 책이 되고 네. 이런 것들입니다. 수행 과정에서 어떤 것이 제일 견디기 어려운? 수행 과정에 대해서는 뭐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근 60년, 50몇 년을 승려 생활했으니까 예. 가장 그 가운데 인상 깊고 고통이 심했던 것은 동국대학교에 교수 생활을 하다가 버마 상가대학이라고 있어요. 네. 승려대학인데 상가대학이라고. 거기에 교환 교수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승려로서는 처음 나갔는데 1년 계약을 하고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풍속은 소성불교 요번에도 옵니다. 거기서. 거기 우찬톤 박사 UN 사무총장으로 있던 그분도 거기 출생이지만은 성가대학 학생들이 교수나 학생이나 모두 비구성들입니다. 성녀들이 날이 뜨거워가지고 아침 저녁으로만 공부하고 낮에는 쉬어야 돼요. 밤에 공부하고. 거기 제도가 어떻게 됐냐면은 복장은 모두 이런 복장을 입습니다.
속옷은 더우니까 잘 안 입어요. 예. 속옷 입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발은 맨발입니다. 네. 맨발로. 성녀는 전부 그 맨발입니다. 네. 아니 맨발에다가 이 슬리퍼 같은 가죽으로 면 그걸 신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 교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 장삼은 더워서 못 입어요. 예. 거기 장삼을 입고 얇은 장삼 또 이 신을 벗고 저 맨발에 신을 신고. 네. 근데 여기는 슬리퍼만 신고 다니면 문제가 아닌데 네. 절에 들어갈 때는 꼭 신을 들고 맨발로 들어가요. 절 경내에서는 경내에서. 절대로 신발을 못 신는군요. 예, 그리고 하하. 일반 사람들은 양말을 신었으니까 신을 벗어 들고 가도 네. 문제가 아닌데 네. 맨발로 들어가니까 네. 큰 절은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예. 절 본당까지 예. 가는 데는. 그리고 아침에 수행승들은 아침에 절에서 죽을 좀 먹고 네. 탁발 나갑니다. 그건 고행이라고 해서 먹을 게 없어서 탁발 나가는 게 아니라 네. 이 탁발 그 밥그릇을 네. 가지고 네. 5집을 돌아다녀요. 네. 오가. 네. 가는 데마다 신도님들이 거기를 불교국 가니까 좋은 의자를 내놓고 앉으시도록 해요. 이 탁발을 받아다가 거기다가 밥과 반찬을 주어요. 네. 꼭 그 제한이 돼가지고 5집을 건너면 돌아다니면은 한 사람이 먹다가 분량이 남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는데 그때 나갈 때는 네. 5집이 거리가 가까운 데도 있고 멀리 나갈 때도 있거든. 네. 승려마다 다니는 집이 다릅니다. 네. 네. 근데 맨발로 나가요. 네. 그렇게 수행을 그 범하스님하고 같이 다니다가 네. 아, 탁발을 발- 하셨습니까? 예, 그럼요. 어허. 예, 그건 수행 고행으로서 예. 특별히 교수로 고행을- 가셨는데도. 예, 예. 네. 그건 고행하기 위해서. 예. 예, 그래가지고 발을 상했습니다. 네. 가시가 네. 발바닥을 찔러가지고. 예. 그러니까 여름 뜨거운 지방이기 때문에 예, 더우면 발을 씻어야 되거든. 네. 그 맨발로 다녀나면은 발에 모두 먼지가 묻어가지고 예. 발을 씻어야 됩니다. 예. 어떤 때는 뭐 수건 가지고 닦아지면 시원치 않거든요. 네. 발을 몇 번 씻었더니 그게 논이 앉아가지고 아. 아주 고통이 심했습니다. 골맞군요. 예, 네. 골마서. 그리고 동시에 거기는 오후 불식하거든. 아침에 저녁 먹고 낮에는 잘 먹습니다. 그건 육식을 하니까. 네. 신도님의 그 오가를 다니고 탁발을 해와도 네. 좋은 음식만 드려요. 네. 그걸 먹으니까 낮에는 충분한데 아침 드시고 예, 점심 낮에 드시고. 먹고. 네. 근데 거기 승려들은 습관이 돼가지고 낮에 많이 먹어요. 네. 예, 그 포식하니까 문제가 아닌데. 그러고 그 다음 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안 그렇죠. 드는. 오후는 커피도 안 먹어요. 하하. 예, 그러니까 3개월쯤 되니까 시장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예. 또 더군다나 이 발을 상해가지고 예, 아프고. 예. 그래서 내가 아무리 1년 계약을 하고 왔지만 돌아가야 되겠다. 굴복을 해야겠다. 그래서 염려를 하고 네. 내가 부처님한테 기도를 문수보살님한테 기도를 정신적으로 했어요. 네. 내가 고생이라고 해서 초청을 받고 네. 1년을 계약을 하고 왔는데 아무리 해도 견딜 수가 없으니까 가야 되겠습니다. 네. 안 가게 해주신다고 하면 무슨 기적을 나타내고 시장길을 없이 하고 발병을 고쳐주십시오. 네. 3일 동안 밤에 내가 정진을 했습니다. 네. 그날 밤에 어떤 몽주가 있냐면은 조그마한 청이동자, 새파란 장삼을 입은 도운자가 나와가지고 네. 아이고 스님 그 고생이 많습니다. 네. 발이 아프시고 논이 앉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으니 예. 내가 약을 하나 가지고 치료하는 약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 그 무슨 약이 있냐? 그 약을 날 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풀잎이에요, 풀잎. 네. 풀잎을 세 조각, 세 이파리를 주고 이거를 스님이 내일 아침에 붙이서요. 3일 동안만 붙이면 바로 낫습니다. 네. 아, 이게 풀잎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 아, 염려 마시고 붙이기만 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는 시장에서 네. 스님이 보니까 여기 못 있고 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시장길을 면하는 그 과자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런 과자가 있으면 좀 달라. 근데 요런 그 기름떡과 같은 동그란 거 조그마한 과자를 기름떡을 3개를 줘요. 이것만 자시면은 시장기가 없어집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걸 먹으면 근데 그때 오후거든요. 네. 오후 불식인데 이놈아
내가 고성으로서 여기 와서 5호불식 제도를 지키는데 아무리 시장했다고 하죠. 오후에 이거 먹어서 되겠냐? 네. 상관없습니다. 약이니까 네. 약으로 다십시오. 네. 그래서 그 뒷날부터 네. 그걸 받아 먹었거든요. 그 뒷날부터 시장기가 없어지고 꿈에 받아서 잡수셨는데. 예. 그러고 그날부터 이 농증이 가서 가지고 한 일주일 후에 완전히 완치가 됐어요. 근데 그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1년 계약을 하고 외국까지 가다가 돌아오려고 얼마나 고생이 심했기에 예. 그때 고행이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행을 겪었어요. 그렇군요. 자, 다른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일봉 스님께서 빼놓을 수 없는 얘기는 아까 그 미국에 가서도 그 많이 서예전을 가졌다고 예, 그랬습니다만 국내에서도 유명합니다. 예, 근데 많이 어떻게 해서, 받아갑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서예에 또 몰두하게 되셨습니까? 서예는 본래 출생한 그 집안이 유교 집안이기 때문에 네. 7살 때부터 저 조부님이 자꾸 그 서예를 배우라고 해서 예.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때부터. 지금 지금 77세니까 70년 동안 누구로부터 배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건 제주도에서 선비들 그 선생님들한테 많이 날마다 그것을 익힙니다. 한문서당에서는 예. 글 배우고 글씨 연습하고 십작이죠. 네. 그런데 제주도만 해도 추사 김정희 씨가 제주도에 구양을 간 고장입니다. 네. 김정희 씨 추사 글씨가 제주도에 많이 있어요. 네. 특히 서예에 대해서 네. 제주 사람들이 흥미를 많이 갖습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선생님들한테 배운 글씨는 보통 필체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창작적인 필체를 가지고 글씨 쓰는 것은 참선을 해가지고 네. 입산수도하면서 참선을 하면서 김정희 그 추사님이 추사 김정희 씨가 네. 누구한테 참선을 배우느냐? 네. 백파선사라고 하는 분한테 참선을 배웠습니다. 한국에 백파선사. 백파선사 그 선풍이라고 하는 것은 살활자제, 죽였다, 살렸다, 자제한다. 칠전팔기 이런 것이에요. 활인검, 살인도, 사람을 살리는 칼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칼도 있다. 이게 선지거든요. 그것을 추사가 많이 익혔습니다. 그래서 그 도리를 선리를 자기 필력에 담았어요. 네. 그래서 독창적인 그런 글씨를 추사 글씨는 모양은 볼 거 없으면 필력이 대단해요. 네. 그게 살활자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추사가 하루 등산을 하다가 네. 글씨를 늘 쓰니까 네. 필형이 일어나가지고 네. 글씨를 쓰고 싶은 때가 있어요. 네. 근데 분만 차고 다니는데 네. 산중이 돼가지고 먹이 있나요? 종이가 네. 있나요? 마침 이런 팽팽한 반석이 있는데 네. 빈 이 붓을 가지고 네. 침을 묻혀가지고 네. 한번 한 획을 꽉 반석 후에 네. 붓을 운필을 했어요. 네. 그 반석이 두꺼운 반석이 그만 쪼각이 났습니다. 그걸 한 획에다가 네. 둘로 네. 그런 필력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얻은 필력이냐? 백파선사의 선지에서 얻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선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추사 글씨하고 내가 배운 그 선의 힘하고 합쳐가지고 쓴다는 것이 지금의 일봉 선필이라고 그렇게 해서 많이 받아갑니다. 그 스님께서 그 쓰신 선필이 예. 그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다. 예. 웬 이런 그 선필이 많이 그렇게 쓰셔서 돌아다니느냐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쓰셨습니까? 누가 흉내내서? 추사는 2만 장을 썼다는데 네. 저는 그 배는 될 겁니다. 많이 썼어요. 네. 많이 쓰는데 많이 쓰시면 희소 가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나를 비난하고 모두 많이 쓴다는 것을 쓰지 말라고 그 말하는 분들이 네. 이게 희소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천해진다. 네. 그러나 저 경우는 네. 부처님의 경전이 8만 대장경인데 네. 이 경전은 뭐 어디든지 다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의 집이라든지 상사하는 사람의 집안을 다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포교하는 목적에서 예. 앞으로는 어떤 일에 역점을 두고 싶으십니까? 역점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남북 평화 통일 네. 이것을 꼭 저는 살기 전에 저 죽기 전에 살아 있을 때 봐야 되겠다. 내가 2, 3년 전부터 예언한 일이 있습니다. 네. 내가 평화 통일 비석을 지금 한 400개 세웠어요. 네. 전체적으로 비석 세우는 것이 한 550개 되는데 네. 500개를 평화통일 비석을 방방곡곡에 세우는 날 네. 평화통일이 된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비석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평화통일이 되는 것을 가장 제가 시구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법왕청, 네. 세계불교 법왕청이 설립이 돼야 천주교계 통해서 교황청이 있거든요. 네. 거기는 제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각국의 교황청에서 대사를 보냅니다. 네. 대사관을 설립해요. 그냥 교황이 한 군데서 앉아 있지만은 세계적으로 모두 국가 원수들하고 연관이 돼요. 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나라 불교도 또 세계적인 불교도 아직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 국내에서는 성화에 있고 뭐도 잘합니다만. 그런 것을 바라고 있어요. 법왕청을 설립을 해야 되겠다. 네. 예, 법왕청은 천주교에서도 100년 동안 100년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만 제가 희망하는 것은 두 가지 평화 통일과 법왕청 그거 설립하는 두 가지 목적이 알겠습니다. 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세계 불교도 서울대회 대회장이신 일봉 서경보 스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